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함께 자리했는데요. 야권과 여권 모두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을 말했지만 해석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23년 대한민국에 전하고픈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오늘 화요일은 1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4번째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인데요. 자, 이 주제에 담긴 행간 읽어본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이 속했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쪽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는 민주주의라든가 또 서민경제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퇴행한 걸로 좀 진단을 하죠. 그러면 역사는 뒷걸음질 치는 셈인데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것을 이번에 이제 표제로 삼은 것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퇴행 조짐, 그에 따른 노무현 정신, 노무현 시대와의 하나의 비교 고찰 이런 걸 보면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진보한다. 예.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야권의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의 메시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난히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그립고 아프게 다가와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유산을 잃고 있다. 어떤 의미일지 여러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노무현 정신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노무현 정치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희생이었어요. 네. 두 번째가 정의로운 길을 갔죠. 3당 합당 반대하고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부산에 계속 도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종로 국회의원 하다가도 예. 보궐선거로 됐는데 부산에 다시 네. 도전을 하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개혁을 했거든요. 지금 선거 문화, 돈 안 쓰는 선거, 이런 등등등이 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치의 하나의 이 궤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죠. 돈 봉투 의혹 이런 거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런 지금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와 정당의 개혁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 보이질 않고, 네. 이런 것이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 하나의 이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외에 몇몇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참석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YS 생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고 노 전 대통령 기일 행사 참석은 국민 통합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통합 차원이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다. 뭐 이렇게도 좀 읽힐 수가 있는데 차라리 저런 메시지를 안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죠. 굳이 14주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면서 YS 대통령 생가를 들렸어야 되느냐. 네. 뭐 그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YS 대통령 뭐 이 기일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날을 빌어서 이제 할 수 네.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굳이 해석을 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그런 자인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온 분을 추모하거나 추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참석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족 같은 말을 넘어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것은 그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득실 계산 이런 것이 전제된 거라는 것이 이제 입증된 발언이죠. 네. 그래서 적절치 않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팬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보도들도 나왔고요. 자, 두 분이 어떤 그런 교집합이 있을지 윤 대통령이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애정이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보통은 학교 다닐 때 예. 예를 들어서 스승님을 존경한다거나 네. 혹은 또 선배님을 또 존경한다거나 예.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네. 중에 누구를 아주 좋아한다거나 또 아주 단순하게 그냥 팬심으로 네. 열성 팬으로서 연예인을 좋아해도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열렬하게 좋아하고 이런 네. 분들은 조금 따라하게도 돼 있고 닮고 싶어하고 그죠? 예. 또 본받으려고도 네, 하고 있고 네. 그러는데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말로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시니까 그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생각, 그다음에 정치, 또 국민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하는 태도, 자세 뭐 하여튼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검찰개혁, 정치의 사법화 반대 이 측면에서 벌써 어긋나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고 서민 중심을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반칙 없는 세상을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좀 비슷하거나 혹은 또 사표로 삼아서 조금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좋아한다고 하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렇군요. 자, 뭐 대통령은 애도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고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유족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은 뭐 배경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뭐 정치 상황도 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별히 이제 14주기 추도식이고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기일마다 이 추도식이 벌써 14번째 열렸습니다만 그때마다 슬로건이라든가 노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 뭐랄까 방향 네. 이것들이 좀 진화돼 왔어요. 예. 그래서 평화로도 가고 또 더딘 역사지만 이번에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식으로도 가고 그래서 또 근저에는 이제 통합 이런 것들이 흐르는 그런 이제 추도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의 뭐 메시지를 굳이 뭐 안 내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요란스럽게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런 이제 추도식에는 그야말로 순수함과 진심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각색된 모습 그리고 스스로들이 그걸 또 프로파간다하고 예. 이런 것이 뭐 애쓰고 시간 들여서 가셨는데 네. 조금
그 진정성이 안 보이니까 반감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기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 시찰을 떠난 우리 측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측 시찰단 어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약 4시간 동안 기술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국희 단장은 방류전 측정 및 저장하는 K4 탱크 등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기 전후에 오염수의 농도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원자료도 요청할 거다 이 얘기인데 사실 작년 3월에 대만이 갔다 왔었죠. 시찰단도 이와 유사한 프로토콜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뭐 정보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였는데 우리가 다를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우선 잘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저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사전에 좀 획득해서 이 분석하고 가야 될 이제 자료들도 있는 거고요. 예. 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정과 내용 협상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벌써 어긋났어요. 그래서 눈으로 뭐 이 보고 와서 할 정도면 아주 간단한데 네. 사실상 이틀 동안의 일정 아닙니까? 이틀 동안 현장 시찰 일정인데 이게 충실히 되려면 첫 번째가 시료 채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알프스죠. 알프스 다액정 제거 장치 처리 전후 비교 자료 그리고 미처리수에 대한 또 자료 네. 확인 이런 것들이 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자료 없이 눈으로 확인하고 온다 이런 것은 전문가든 전문가 아니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칭부터 이제 시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견학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민간 전문가가 동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 2월에 태평양 이제 도서국가 포럼이 네.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섬나라 같은 도서국가의 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갔을 때는요 민간 전문가 대동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본 측에 거부로 안 됐다 그랬는데 2월 달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이 시찰하고도 민간 전문가가 일본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그런 점에서도 벌써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서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전 사후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객관적인 시찰,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설득이 되고 하면 더 큰 힘이 됐을 텐데 예. 이게 배제됐다는 것이 이게 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정이고 이제 시작된 일정입니다만 이미 결론이나 결말을 예고한 네. 그런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명단, 시찰단 누가 가는지 명단도 비공개인데 이거는 뭐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누가 어떤 분들이 가는지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예민한 이런 문제는 우선 비밀주의로 하면은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미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는데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 비밀주의가 돼버리면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시찰단의 활동도 활동이지만 국민 설득 과정, 국민을 안심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명단을 비공개하면은 더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깜깜이 시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키우는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이죠. 어제 일본의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시찰단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인데 와다 마사무네가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의 시찰단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정적 의견을 낸다면 그간의 노력의 단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경제산업성 장관이죠.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어디까지나 한국 내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결정이다. 안전 평가나 검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그대로 입 밖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한국의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 대책은 무엇이냐? 이번엔 일본의 외무상이 수입 규제 철폐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조기에 규제를 풀도록 노력 중이고, 이번처럼 모든 외교적인 기회와 역량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외교적 기회와 역량을 동원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시찰단을 불러오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그리고 저것은 일본 외무상이 그야말로 의원 질의를 피해가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고 네. 원래 저 기조였었어요. 네. 그래서 안전평가 아니다, 검증 아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내 이해를 넓히기 위한 과정인데 이게 일관된 기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꾸며낸 말은 아니고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피해가기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초지일관 일본은 그랬어요. 저게 지금 정확한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참의원 결선이 뭐 가운데 일부 내용이긴 한데 이 같은 상황만 보면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일본의 자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자국 내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이게 일본 정부의 어떤 팩트, 지금 상황이라고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검증 아니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우리도 검증 아니잖아요. 네. 시찰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증은 크게 두 개의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시료하고 하나는 자료예요. 네. 그래야 검증이 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시료 채취나 전후 비교 자료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게 검증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일본은 명칭조차도 검증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방일한 시찰단 갖고 갑론을박이 애초에 있었죠. 서로 각을 세우며 말폭탄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당의 망신 행위. 자, 이건 이제 4월 6일에 민주당이 한 대여섯 명 의원이 일본을 방문했었죠. 오염수 대책단 그래가지고요. 뭐 별 성과가 없었다. 그때로 이제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의미한 일정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국제적 망신 행위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한 겁니다. 자당의 망신 행위는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틀렸단 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 반복. 이재명 대표는 누가 어떻게 검증할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 여기에도 좀 의문이 들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에 씌인 것 같아요. 굳이 집권당 또 집권 세력이 이 일본 문제는 오염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들 문제거든요. 예. 일본에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도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미래로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이 다 내주고 마치 뭐 일본을 대변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야당이 걱정하고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집권 야당의 사람들이 특히 당대표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야당을 저렇게 매도를 하고 하는 것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의 주장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뭐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까 우려된다. 그래서 시찰단이 다녀오면 국회 출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될까요? 국회에 불러서 뭐 보고 왔느냐 뭐 따져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뭐 집권당에서 합의를 해줄지 예. 불투명합니다만 지금은 문서로 정리되지는 않았겠지만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국회에서 시찰단이 일종의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국회 출석해서 이것을 한번 따져 묻고 점검하는 이 과정은 아마 여당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당장 지금 일본은 여름에 오염수를 정제한 뒤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천 개가 지금 탱크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오염수가 정말 다 같은 성분이고 같은 농도인지 그게 알프스를 통과하고 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없이 방류해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건지 이거를 물리적으로 일일이 다 검증을 하고 확실히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찰 그야말로 보고 관찰한다는 의미인데 좀 걱정스럽다라는 게 국민 대부분 여론인 것 같아요, 수석님.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후 원전이 납품 비리로 예. 그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거 점검하는데도 몇 달 걸렸어요. 네. 근데 저 후쿠시마 원전 같은 쉽게 말해서 대재앙이고 대폭발 사고고 그에 따른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예. 검증을 하는데 아무런 자료 없고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러니까 검증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이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네. 저걸 검증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도 검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게 비용을 좀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일본이 굳이 저렇게 하는가? 돈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게 뭐 추정마다 다른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또 그 문제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장기 처리 시설, 이 보관 시설이죠. 이거를 하려면은 뭐 건설 기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10조 안팎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 그래놓고 이 방류로 인한 일본 피해 일본인들 구제 예산을 4조 넘게 지금 책정을 네. 해놨거든요. 그 문제가 없는데 왜 피해 예산이 필요해요? 태풍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납득이 안 가요. 그 돈에 조금 더 보태면 이게 장기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정확한 양을 모르겠습니다만 석촌호수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더 이상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가 차버렸으니 네. 방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이 주장했던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알프스 처리 등과 관련된 거는 예. 자료가 일관성이 없고요. 네. 어떤 거는 뭐 19,000배씩 막 농도가 오버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자체가 비밀주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원전의 이제 핵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나름의 유해성 기준이라든가 제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일본 스스로가 이것을 고무줄 잣대처럼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다 우려스러운 일인데 예. 이거를 아무런 비교 자료 없이 달랑 이틀 가서 보고 온다는 거 이거 예.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네. 이번 G7 정상회담 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재료 등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스텝은 아까 일본 의원 말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을 여기서 지금 제공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거절할 지금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55개국인가 일본산 수산물 이제 수입을 네. 안 했다가 지금은 EU 국가 또 중국,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예. 한 15개국 정도인데요. 우리는 일찍이 이 수입 금지를 했다가 일본하고 국제 소송을 했어요. 네. 아주 어렵게 이겼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풀어줄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 시찰단 안 가도 되는 네. 정도의 저는 엉터리 시찰단이 가서 결국은 들러리 쓰고 정해놓은 결론대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지금 그죠? 네. 지금요, 뭐 외교적으로는 하여튼 다 퍼주기 외교만 네. 하고 정말 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게 국익을 위한 외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엉터리 외교를 해왔는데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한일 관계 복원, 뭐 미래로 나가자, 뭐 이런 수사로 지금 다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데 이게 정말 걱정이 그냥 하늘만큼 다 있는 거죠. 네. 오늘 내일 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지 시찰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와 간담회를 최근에 가졌습니다. 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목이 집중됩니다.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상태. 국내외적인 위기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제 책임도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미국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 외교 여러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자, 저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저런 메시지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치 행보에 예.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용에 대한 뭐 평가는 다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책임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이제 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는 안 보이십니까? 그럼 뭐 하여튼 저렇게 쓰면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에 뭐, 내가 잘못했다일 수도 있고 그죠? 과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예. 뺏긴 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 정부의 의미할 수도 총리로서, 있고 예.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문장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미중 관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게 우리나라의 기조였어요.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이죠.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예. 강력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외교적으로 일방주의를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고요. 네. 경제 교역 규모나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중국을 그야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드에 의한 소위 말해서 이제 보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당해봤잖아요. 네. 그 큰 보복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난리가 났었고요.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이 해야 될 얘기인데 정상 간에 미중 정상 간에 만났을 때에도 하기 어려운 얘기. 네. 그게 뭐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예. 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냥 가장 예민한 부분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굳이 선두에 서서 그냥 찔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위치, 경제 상황, 또 안보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에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성의 있게 해왔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G2 경쟁 속에서 중국 견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적 가치가 점점 높아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나 이런 등등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도 조금씩 일본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온 과정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 공격하고 무역 보복, 경제 보복 했을 때 우리가 지소미아 갖고 또 대응하고 막 이랬을 때도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적 특수관계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고 미국을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후폭풍을 대한민국이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예. 그래서 파병을 하나 하더라도 혹은 미국과 어떤 대응을 하나 하더라도 전형적인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거든요. 거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함부로 끼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적 피해 특히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란을 그냥 적으로 네.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되나 그걸
미국의 입장을 선두에 서서 그것을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라고, 그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예. 화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나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미국이 세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미소만 줘도 알아서 그걸 다 풀어버렸으니 통탄할 노릇이고요. 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몹시 우려스러운 외교안보적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상황 참 힘의 균형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외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최근에 아쉬운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말씀 맞으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국은 뭐 평가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권위적 통치를 하고 네.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의 특징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키로 했다거나 네. 러시아도 권위적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 뭐 다음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차단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거는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매우 단선적이고 예. 위험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 신간 얘기하다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출간과 동시에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 4위가 됐네요. 4위면은 좀 기대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치인들이 책을 낸다는 건 정치 재개한다는 의미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렇죠. 예. 유시민 작가를 빼고는 대부분 이제 이 정치를 재개할 때 네. 혹은 어떤 선거를 준비할 때 보통 책을 내죠. 예. 뭐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내는 것 빼고는 그거하고는 좀 보통 이제 다른 출발을 거고요. 알리는 예. 출판 기념회 하면서 과연 실물 정치에 등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조기 등판론 등이 솔솔 나왔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내년 총선 지금 10개월 좀 남았는데 어떤 역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예. 총선을 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변화된 체제로 비대위라든가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전당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0개월 전에 대표가 유고되거나 이러면은 전당대회를 하고 10개월 이내는 뭐 비대위로 가거나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네. 이낙연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총선의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네. 이재명 대표와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그 대표 주자를 대한 총선을 치르는 대한 대표를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치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당이 갈라지고 예, 쪼개진다 분열되고 이거죠. 이것이 예.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선에서 지고 미국가 계시다가 귀국해가지고 총선을 감당한다. 예. 이재명 체제는 실각을 한다는 의미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고 힘의 역학관계상이나 또 정치의 본령상 이재명 대표가 실각하고 바로 경쟁자였던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